국내 증시 상황이 지금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지금 등락률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지금 205개, 하락 종목이 650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300개, 하락 종목이 약 1000개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오늘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지는 날일 거예요. 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늘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항상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1년 365일 나오는 시장은 없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 코스닥 차트 한번 보게 되면 하락 구간이 고점에서 조정이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이런 구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락이 지금 빠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구간이에요. 결국에는 이거 도식을 제가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 그런다면, 상승 하락 다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결국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은 상승이 나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상승이 나온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락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법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이 주식을 이 정도 지수가 여기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면 분할 매수라는 거를 왜 하냐면, 지수가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간에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종목도 자체들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내가 운 나쁘게 지수 고점에서 종목을 샀다 그런다면, 내가 산 날부터 갑자기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 포지션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고점에서 한 번에 매수 때려버리면, 내가 이 종목을 한 1000만원치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 1000만원 갖다가 고점에서 지수 고점일 때 같이 사버리게 되면, 빠지게 되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1000만원이면 한 300 들어가고,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분할 매수 또 300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400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 자체를 줄여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이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방법은 분할 매수만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장은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구간, 이런 구간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장 자체가 쉬지도 않고 올라온 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변동폭과 낙폭과 조정을 한 번씩 세게 맞았습니다. 적게 맞은 것도 아니고, 그죠? 세게 맞았어요.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 그런다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리산 입구에서부터 지리산 노고단까지 가장 최정상의 산까지 쉬지도 않고 올라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막상 올라가서 탈진해서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런다면, 정상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서 체력도 비축하고 정상에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보람과 산을 올라갔다는 정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매도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고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려 준다 그런다면, 시장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자,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과연 이게 이 병에 대한 치사율이 얼마나 높냐라고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통계가 거의 1%대예요. 1%대. 해외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인 건 맞고 굉장히 전파력은 센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죽어나가는 치명률 자체를 본다 그런다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걸리면 1명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독감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망자 숫자가 치사율이 제가 알기로는 4%에서 5%대로 알고 있는데, 미국 독감이 더 훨씬 많이 사람이 걸립니다. 훨씬 더 많이 걸리고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코로나19가 국내에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지금 미친듯이 튀어나오고 있지만 세상은 돌만큼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죠. 결론은.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게 바로 결국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자, 인플레이션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합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경제 통제가 안 되는 구간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라면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라면이 하나에 봉지라면 하나가 1,000원에 판다 그런다면, 이게 라면 하나에 1,000원이 아니라 근 1년 사이에 라면 하나에 1,000원의 값이 5,000원, 6,000원 정도는 돼야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건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결국에는 긴축 정책을 펼칠 건데, 그 긴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에 조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여가는 테이퍼링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테이퍼링이란 건 뭐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테이퍼링의 뜻 자체가 끝이 뾰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뾰족하다. 피라미드 생각하면 됩니다. 넓은 범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재정정책을 펼치고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한 방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각국의 모든 중앙정부은행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각국의 모든 중앙정부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테이퍼링을 이미 계획을 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작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가 지금 미국 다우지수 차트예요. 일본 차트의 모습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하락은 있었지만 결국은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 실적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번 달 끝나고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이미 대한민국의 이제 대규모 기업들, 대형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다 하나하나씩 다 마치고 있는 상태죠. 이제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실적 발표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실적 자체를 여러분도 뭐 뉴스 봐서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 시대로 완전히 지금 올라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드리자 그런다면, 와, 이 아프리카 TV는 야, 제가 한 7만원, 8만원 쪽 구간에서 9만원, 10만원 하여튼 밑에서 구간에서부터 방송할 때마다 몇 차례 이제 알려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거 쉬지도 않고 계속 가네요. 이게 만약에 기업 자체의 리스크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저번에 이제 코인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게 좀 있었죠.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6월 28일날. 코인 게이트가 아프리카 TV에서 터지면서, 이거는 뭔가 회사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린 종목인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지금 미친 듯이 좀 가고 있네요. 참 무서운 종목인 거 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